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윤호의 목요일, 원래 토요일이어서 연금 복권이나 로또를 하러 가는 그 날이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3월 10일 윤호의 목요일입니다. 저는 이제 토요일의 남자가 아니라 목요일의 남자가 되어버린 윤호입니다. 어,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2월 한 달 내내 연금 복권 7등 무려 2장씩 계속해서 꾸준하게 당첨이 되었었고요. 로또 마냥 극단적인 선택 아닌 선택으로 낙점이면 낙점, 당첨돼봤자 어쩌다 한번 5천원 한번 되거나 아니면 아예 안 되는 확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로또를 15년을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15년 동안 결과는 참 처참하게 한 처참할 많이 나봤자 5만원, 4등 된 게 겨우였었습니다. 어렸을 적에 할머니가 꿈속에 나타나셔서 로또 번호를 6자를 다 알려주었는데 제가 그걸 차마 다 외우지 못하는 빡대가린 마음에 그때 처음으로 기억이 안 나는 것 때문에 1등을 놓친 3등이 됐었던 웃지 못할 오픈 이야기도 있었고요. 오늘은 뜻하지 않게 제가 이 방송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지금 점점 녹록하지 못하고 궁핍한 삶에 지금 쪄들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남들 마냥 로또나 연금 복권 하는 거 뭐 너무 기대 크게 갖지 말고 심심풀이로 하라고 그러는데 그게 장난이 아닌 심심풀이가 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연금 복권 1등이다. 인생 역전. 돈 걱정 없이 살고 싶다. 일확천금 이런 식으로 써있죠. 제가 이제 어느덧 로또가 아닌 연금 복권을 한지도 어느덧 계속 이쪽으로 몰빵한 이유도 벌써 한 달여가 더 지나가고 있는데요. 토요일 오후면 항상 로또를 2등 당첨 잘 나온다는 그 저희 동네에 있는 월곡역 출구에 있는 로또 명당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연금 복권을 합니다. 심지어 거기 연금 복권 당첨된 사람에 대한 영수증이나 증이 이렇게 올라서 표면으로 붙여져 있는 것도 있었는데요. 참말 저는 그걸 사진까지 찍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오늘은 그리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토요일 저녁 8시 이후부터는 로또를 당첨 결과를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SBS에선가? 근데 지금은 연금 복권입니다. 연금 복권이 대세입니다. 오늘 우연찮게 연금 복권을 이런저런 자료 조사를 하다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로또랑 연금 복권이 연이어 당첨된 그런 모르겠습니다. 이게 루머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올라온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면서도 참 배가 아프더라고요. 아, 누군 저렇게 운빨이 참 많이 잘 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도록 하더라고요. 저 남들 못지않은 부러움에 정말 지고 또 진 형국이 되었죠. 저한테는.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연금 복권 당첨 결과가 나오는 날인데요. 참고로 이거는 케이블 TV 어디선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는 로또 당첨 결과가 나와도요. 솔직히 토요일날 공식적으로 방송을 거의 보지 않습니다. 심지어 일요일, 월요일 될 때까지 이 로또 1등 당첨 확률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 다음 주쯤 금요일이 될 때쯤 돼서야 로또를 확인하거나 연금 복권을 맞춰보곤 했습니다. 왠지 그 신락했던 믿음과 희망을 좀 더 길고 또 길게 연장해서 지갑 속 안에 품고 있고 싶어서였으니까요. 오늘도 목요일이긴 하지만 저는 어김없이 연금 복권 당첨 결과에 대해서 확인을 하지 않을 겁니다. 아울러 금요일 모두가 잠드는 새벽녘이나 아니면 토요일 이른 아침에 연금 복권을 QR코드를 찍어서 맞춰본 다음에 당첨 결과를 확인해서 또다시 정처 없이 연금 복권 1등 당첨되길 희망하는 그 길거리를 떠나는 게 아니라 다음 월요일 연금 복권 1등 당첨 금액을 수령하기 위해서 은행으로 길을 나서는 그런 행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여러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금 복권은 말 그대로 20년 동안 매월 15일마다 월 300 여기 50만 원을 쌓이는데 실제로는 390만 원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아, 너무 부럽습니다. 제가 참고로 사진을 하나 갖고 온 게 있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부적이 뭔지 아십니까? 다시 한번 제가 약을 파는 약장수가 되겠는데, 이 부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돈이 들어온다고 하는 절대적인 부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배경화면으로 주구장창 깔아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러분들 이 부적을 보신 후에 로또 1등이나 혹은 연금 복권 1등 당첨되시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아니, 제가 좀 됐으면 하는 바람도 간절하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2월 초부터 제가 계속해서 로또와 연금을 같이 했었습니다. 연금 7,000원, 로또 5,000원 이렇게 하고 그럴 당시였는데, 이때는 그래도 좀 돈이 넉넉하게 좀 얼추 있을 때였어요. 근데 이젠 돈이 없으니까 점점 줄고 있고, 뭐 돈 나갈 일도 너무 세고 세서 더 이상 이제 버티기가 힘들겠더라고요. 지금 뭐 공과금에, 보험료에, 스마트폰 통신료에, 뭐 카드 내금에 뭐 나갈 게 너무 많으니까 한 달에 20여만 원이 더 넘게 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어떻게 안 되겠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유튜브를 해서 뭐 광고 쓰기라도 조금 붙거나 아니면 후원하는 후원금이라도 좀 받아서 좀 생활 여력이 좀 넉넉하게 될 수만 있다면 제가 어떻게 좀 살아가겠는데, 지금 여러분도 알다시피 요새 코로나다 뭐다 그래서 패하자 말발도 제가 세번적으로 오래 진짜 고인물로서 오래 해왔지 않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또 알바자에도 또 알아보고는 있는데 그게 또 마음 같지 않게 또 탕탕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연금 복권에 기대 아닌 기대, 희망을 또 걸어봅니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연금 복권 당첨 결과가 나오는 날인데요. 글쎄요, 너무 좀 고되고 고된 진짜 그런 하루 아닌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짜 신기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한 달 내내 연금 복권이 당첨됐어요. 계속 7등이라고 하는 하위권에 속한 거지만 이게 장당 1,000원씩이거든요. 그 1조에서 7조까지가 총 7,000원이겠죠. 그나마 2장 또는 1장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낙점되지 않고 항상 당첨되는 걸 봐서는 신락 같은 희망, 기대를 품고서 이렇게 버틸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보십시오. 이거 밑에 제가 글을 잠깐 적어서 다른 건데, 연금 복권 1등 당첨 금액은 500만원이지만 실질적으로 세금 22% 적용하면 연금 복권 1등 당첨금 실수령액은 390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라도 받고 싶습니다 진짜 여러분. 그러면은 생활비에도 좀 넉넉하게 좀 보태서 쓰고, 어머니 모시고 좀 제주도도 한번 갔다 와보고, 그리고 어머니 제주도 모셔가서 한라산도 좀 등정도 해보고, 그리고 갈치구이나 갈치조림 원어씩 먹여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동생네 한층 한층 커가고는 쌍둥이 조카들한테 생일 선물도 해줘보고, 화이트데이 날 사탕도 선물해주고 싶고요. 크리스마스 때 선물도 사주고 싶고, 그리고 녀석들과 그리고 여동생과 함께 그 놀이동산 같은 데도 좀 같이 가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 연금 복권 1등 당첨될 수 있는 신락 같은 믿음과 희망, 기대를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십니까? 연금 복권 1등 당첨자, 저 써있듯이 저기 저 옆에 서있는 저 사람이 저였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여러분, 참고로 저는 연금 복권 1등 당첨되면요, 여러분들한테도 공개를 할 겁니다. 그리고 연금 복권 1등 당첨되면요, 어머니와 함께 많은 것들을 좀 많이 하고 싶습니다. 못 먹어본 거 마음껏 많이 여러 가지를 좀 먹어가는 그런 컨텐츠도 방송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고요. 그리고 방송에 윤택하게 위해서 방송 장비도 좀 더 좋은 걸로도 좀 챙겨보고 싶고요. 다른 쪽으로도 좀 컨텐츠를 좀 다양하게 폭넓게 하고 싶습니다. 예전에 며칠 전에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맛있는 음식점을 찾으러 다니는 그런
모자 간의 그 유튜브 콘텐츠를 보면서요 되게 많이 부럽더라고요. 저는 어머니한테 그렇게 해드릴 수 없을 만큼 가난하고 무능하고 무능력한 아들이니까요. 그리고 여동생이 매번 집에 찾아가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올 때 항상 여동생이 먹거리를 조금씩 나눠줘 가면서 이렇게 반찬을 챙겨주면서 저한테 도시락 같은 걸 챙겨주는 걸 볼 때마다 저는 역시나 여동생한테조차도 무능하고 무능력한 못난 오빠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에 참 처량하고 비참하고 참 답답함을 금치 못하게 되겠더라고요. 어제는 밤에 어머니가 식사하고 나신 이후에 제가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찬장 안을 열어봤는데 라면 하나 그리고 비빔면 2개 짜파게티 하나가 남았더라고요. 아, 라면 사 먹을 돈도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어제는 딱히 라면 먹을까 하다가 그냥 라면 안 먹고 찬장을 닫아 놓고요. 어제 참 펄펄 끓이고 있었던 라면 냄비 물에 물을 끄고요. 그리고 뭐랄까 부엌 안에 그 형광등이 불안불안하게 검벅검벅검벅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소름 끼쳤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형광등도 그렇고 가스레인지의 불도요. 배터리가 들어가고 그리고 형광등을 새로 갈아 껴야 하는 돈덩어리들입니다. 저한테 있어서는 이제 특히나 그렇죠. 이제 제 일상이요. 지금 말하고 있는 코로나보다도 더 무섭고 무서운 가난이라는 게 점점 찌들어가고 쩌든 것에 한숨 아닌 한숨을 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배를 곰골 골무면서요. 물 한 잔 크게 한 잔 먹고 화장실만 여러 번 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양치질을 하고 잠에 들려 할 때 뱃속에 거지 새끼가 들었는지 계속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저의 이 가난이라는 거 진짜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연금복권 1등 이번에 꼭 1등 당첨돼서요. 저기 저 사람의 주인공이 저인 것처럼 연금복권 1등 당첨되었다는 저런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편의점 알바 15일 일하면서요. 매월 15일마다 40만원 혹은 90만원 이렇게 벌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금복권은 당첨되면요. 매월 15일마다 390만원씩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20년 동안이면 제 나이가 올해 42살이니까 62세가 될 때까지 연금복권 당첨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어떻게 좀 버텨보고 싶습니다. 아울러 그때가 되기 전까지 어머니에게 맛있는 거 많이 먹여드리고 그리고 어머니 모시고 안 가본 곳 여러 군데 가보고 싶습니다. 처음으로 갈 곳은 제주도고요. 두 번째는 외가댁도 한번 오랜만에 엄마 모셔보고 가고 싶고 어머니가 외가댁 가보신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한 10년 넘었을 거예요. 자기 집인데 얼마나 가보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연금복권 당첨되는 그 순간 제일 먼저 무얼 할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양장점에 들러서요. 멋지게 검은 슈트 하나 크게 하나 차려입고요. 그리고 맛있는 정종술 하나 챙겨 들고 그리고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저와 함께 술 독대를 했을 때 먹었었던 순대와 간 그리고 번데기를 들고요. 아버지 사진 들고 아버지 뼈가루를 모셔드리지 못하고 단체로 뿌려야 했었던 그곳에 벽지에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진짜 눈물 아닌 눈물 젖은 정종술을 따라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연금복권 당첨 결과가 나오는 날인데요. 연금복권 1등 당첨돼서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윤호의 신락같은 희망 기대를 한번 바라봅니다. 이게 뭐였냐면은 연금복권 1등 당첨자한테 소감 한마디 적어달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여기다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기쁘다. 딱 세 문장 딱 세 글귀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시 지워버리고
제가 여기다 써봤습니다. 오늘 드디어 나는 연금 복권 1등 당첨되었다. 돈 걱정 없이 살게 되었다. 엄마, 아빠, 그리고 동생아. 이렇게요. 심한 고문 아닌 심한 고문이죠. 왜냐면은 저는 지금 아버지야 뭐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아버지 살아 생전에 좀 돈 걱정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끝까지 변모를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아버지 살아 생전에도 제가 엄마는 뭐 지금은 살아 생전 계시지만은 여동생도 곁에 있고요. 근데 아버지를 살아 생전에 병화를 안고 있을 당시에도요, 저는 돈 때문에 걱정하고 또 편의점이 언제 또 문을 닫을지 모른다는 그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아버지한테 짜증 아닌 짜증과 화를 내고 좀 못난 나쁜 아들이 될 수밖에 없었더라고요. 심지어 아버지한테 뭐 갑질 아닌 갑질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되었죠. 그러다가 저도 최선을 다해서, 진짜 부끄러움 없이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를 병간호를 해드렸긴 했지만, 저는 지금 영원할 줄 알았던 그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그렇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어머님만이라도, 그리고 이 집, 제가 태어나고 자란 이 집만이라도 좀 지키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연금 복권 당첨자 소감 한마디. 돈 걱정 없이 살게 되었다. 엄마, 아빠, 윤정아, 나 드디어 연금 복권 1등 당첨됐어. 라고 이렇게 외쳐보고 싶습니다. 아니, 울부짖고 싶습니다. 3월 10일, 오늘은 연금 복권 당첨 결과가 나오는 날입니다. 저는 오늘 부푼 꿈을 갖고서 한쪽 지갑 한켠에 고이 잠들어 있는 연금 복권을 다시 한번 훌훌 하나하나 펼쳐보면서 기도 아닌 기도와 염원을 토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연금 복권 당첨 결과하는 방송을 보고 계실 겁니까? 아니면 연금 복권 당첨을 저처럼 같이 하면서 1등이라는 그 기회의 땅, 희망의 빛을 맛보실 겁니까? 저는 너무나도 간절합니다. 그리고 왠지 그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작게나마 당첨되던 게 꾸준히 이루어 나가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당첨될 것 같은 그 신락 같은 믿음, 그리고 더 이상 밑바닥에 떨어질 곳이 없는 지금 이 시점에서 저한테는 너무나도 간절하고 너무나도 간절한 그런 마음이 아닌 마음이었습니다. 20년 동안 매월 15일마다 월 390만원씩 연금 복권 1등 당첨된 금액을 받아가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잘 공양하고 부양하는 아들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쌍둥이 조카들한테 장난감 하나 혹은 먹고 싶은 젤리 엄청나게 많이 사다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운 삼촌, 자랑스러운 오빠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 싶습니다. 어머님한테, 그리고 살아생전에 아버지한테 못해드렸던 연애도 해보고요. 그리고 사랑도 하고, 그리고 결혼해서 여동생 못지않게 저도 손주, 손녀들 낳아서 어머니나 그리고 아버지가 잠들어 계신 그곳에 데려가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 살아생전에 아들로서 효도 못한 건 딱 그거 하나입니다. 결혼해서 자식들과 손주들 이렇게 가슴 안팎에 안아드리지 못했던 점 참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지금도 불효 아닌 불효로 어머니한테 그런 변모를 보여드리지 못한 이 못난 아들, 무능력한 아들이어서 진심으로 죄송하고 사죄하는 마음이 너무 간절합니다. 윤호의 목요일, 오늘은 연금 복권 1등 당첨 결과가 나오는 날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연금 복권 1등 당첨될 수 있도록 신락 같은 믿음과 기도로서 빌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도 연금 복권 하십시오. 로또도 하십시오. 그래서 1등 당첨돼서 인생 역전 대박 나시고요. 일확천금 확 쥐어지십시오.
저도 이제 곧 쨍하고 해뜰 날, 짠하고 커다란 거목으로 성장할 수 있는 날이 펼쳐지길 바라봅니다. 저 연금 복권 1등 당첨되고 싶습니다. 오늘 드디어 나는 연금 복권 1등 당첨되었다. 엄마, 아빠, 그리고 동생아, 우리 이제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됐어. 그러면서 제가 지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영상 속에서 보여드렸던 샴페인이 아닌 거의 한 10년 넘은 프랑스산 그 코카콜라 따가지고요. 어머니와 저 여동생과 축배의 잔을 들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연금 복권 당첨 결과가 나오는 날이기도 하죠. 제가 꼭 연금 복권 1등 당첨자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염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윤호의 목요일 연금 복권 1등 당첨될 수 있다는 그 신락 같은 믿음과 기회를 품고서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주저리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돈 걱정 없이 살고 싶습니다. 아니, 돈 걱정 없이 살기 위해서 연금 복권 1등 꼭 당첨될 거라고 저는 오늘 굳게 믿고 또 의심하지 않으며 간절히 기도하고 또 바라봅니다. 고맙습니다.